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 공판이 열리는 시각인데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이번에 스튜디오에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법 그 1심 선고도 예상 외의 중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 구현인지 아니면 정치 보복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 위증교사 관련된 이 선고는 핵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짜집기 녹취 이 부분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같아요. 유무죄는 사실 지난번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소명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데 걸림돌이 될 금고형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거리고 이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치명타를 입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이 짜집기 녹취, 검찰의 의도성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실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 관련해서 그게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래도 녹취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30분짜리 국민들이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위증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는 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변론 요지서라는 것을 보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걸 보내주니까 또 수정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 선생님으로 치자면 첨삭 지도까지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고 하루 전에 여야의 장외 공방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면서 사법부 압박을 그만해라, 이제 멈춰라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지금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시민들의 호응이 없다. 이건 그냥 방탄 집회다라고 비판을 가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여당의 주장은 좀 호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주말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사실 주말 집회의 출발점은 김여사 리스크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이 항의와 불만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걸 갖다가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민주당의 대응도 지난번 유죄 판결 이후에 격앙되게 감정적인 대응이 나왔고 또 사법부에 대한 이 감정적인 대응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위 여론의 냉정한 좀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이제 공정의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정의의 문제라면 김 여사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불법 또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고 불기소로 풀어주는 반면에 정치 선거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모든 먼지를 탈탈 털어서 5건의 재판을 해서 이 소위 정의의 이 저울대에 올리는 게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중도층의 여론도 어느 정도 좀 호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오늘 유죄가 나올지 또는 중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의 대응에 있어서 여론 그리고 언론의 그런 그 판단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의 본 목적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위증, 교사
모두 없었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거든요. 전 집회의 본질이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30만, 그다음에 20만, 30만, 근데 요번에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셀 수 없었고 경찰이 추산할 때는 처음이 17,000명, 그다음에 15,000명, 그다음에 2만 명 됐다가 요번에 10,000명 정도로 됐습니다.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본인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집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측면도 민주당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위증교사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사법 방해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많은 모임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압박하는 게 이게 사법 방해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진짜 원한다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정 내에서 다퉈야지 장외에서 그렇게 하는 건 실력 행사는 굉장히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모두의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고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던가 민주당의 분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또 지지층 입장에서는 봐라 검찰의 정치 보복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드러났다 이러면서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난 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만약에 중형이 선고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텐데 표면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이런 모양새도 지난번 중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공정성의 문제를 국민들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거 토론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당시 후보도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소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여사 또 명태균 이런 그 게이트에 대해서도 지금 솜방망이 수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1심 중형 또 이번에 또 중형이 만약에 선고된다면 비명계에서는 뭐 입장 관리, 얼굴 표정 관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에 대한 정당성 부여 이러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지난번에 내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유사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달아 중형이 선고가 됨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이거 비플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표면되지 않겠지만 향후 민주당 내부에서 장기적인 고민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이제 민주당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검찰 독재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악마하고 있는데 저번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 독재 정적 죽이기에 부역한 정치 판결 뭐 사법 살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나온다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됐을 때 최민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죽이겠다 뭐 그런 표현을 진짜 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 크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당대표, 소위 말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갔을 때 수렴 첨점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른바 친명들이 거친 언사를 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돼요. 역설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해서 괘씸죄에 걸릴 수 있지만 본인들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한테 인기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 비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비명계의 공간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내년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고하게 친명 체제로 가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몇 개월간은 친명 또 다른 친명 제2의 이재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앞두고서는 본인들의 어떤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 본다면 전통적인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그리고 관망하는 세 분류로 저는 나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는 뭐 어떤 파장이 좀 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야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략적 휴전에 들어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선거법이 이제 예상외로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략적 휴전에 파열음이 생겼습니다. 소위 당 게시판 논란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으니 유죄가 선고됐으니 이제 내부에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에 있어서는 뭐 계파 가리지 않고 공세를 이어 나가겠지만 물밑이 아니죠. 거의 대놓고 지금 이제 소위 당권 투쟁에 이런 돌입하는 모양새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당권 투쟁이 더 가열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당 내부에서 오늘을 기점 데드라인으로 선고했거든요. 25일 안으로 한 대표 입장 내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동안 뭐 소문으로 돌던 거 다 꺼내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 얘기는 전략적 휴전의 유효 기간이 오늘까지였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 표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수면 위에서 본격적인 당권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과연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둘째 논치더라도 지금 이 호재라고 하죠.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반사 효과를 그다지 못 얻고 있다. 이런 어떤 판단, 분석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겠고요. 일단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는 뭐 어떤 영향과 파장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 남의 악재가 우리한테 호재가 된다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면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통령 담화 이후의 쇄신의 모습 그리고 당이 하나 되는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대표가 뭔가 유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왜냐? 한동훈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예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제대로 맺고 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스크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시판 논란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기회를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차치하더라도 기회가 온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과연 민생으로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외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1월까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할 일은 많은데 굉장히 신경이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씁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대답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중형이 선고된다면 네. 이제 언론과 국민의 여론은 그러면은 김건희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검찰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어서 소위 정의의 그 저울 위에 올려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한 혐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공천 개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소위 불기소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용산과 여당은 뭐라고 얘기할 건지를 볼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이나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반사 효과,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에 대한 반사 효과는 절대로 누릴 수 없을 거다. 좀 앞으로 그런 점이 여권 내분과 별개로 용산과 여권이 국민적 의혹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유죄 선고만큼이나 본인들에 대한 공정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대표 조금 전 최고위를 예정대로 주재를 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앞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2일에 확대 간부회의에선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번엔 별다른 입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네. 좀 말을 아낀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초와 지난 주말 주중에 이제 그다음에 오늘 봤을 때 이제
그 스탠스가 바뀐 거죠. 입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변화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진심이 과연 뭔지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게 전략적인 것 같은데 진심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참으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건 사법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에 전가하거나 국민 전체를 굉장히 필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먹사니즘 그리고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라면 그야말로 민생에 좀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했다 왔다는 거.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함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의석을 몰아줬더니 한 사람을 위한 방패막이까지 더했느냐.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비판을 넘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탄핵, 계엄 이런 험한 말들이 과연 국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리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결과가 나오면 여야를 넘어서 국회가 좀 차분하게 정치권이 이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전략과 다르게 진심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뭐 민주당의 대응 기조를 잘 잡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안 된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인 비판은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국정 논란 그리고 농단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덮여서는 안 된다. 호도당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민주당의 로우키 전략은 어느 정도 저는 맞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법리 논쟁은 법리 논쟁대로 하면서 여론전은 여론전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여론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과 여론이 바라보는 것은 과연 공정한지 아니면 보복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너가 죄가 있어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에 있어서 여권의 공정의 어떤 문제 이 부분을 갖다가 야권이 파고드는 전략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된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글은 12건 정도였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이제 동명이인의 명의로 올라왔고 가족 명의의 글들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지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제 최고위에서도 한 대표와 좀 여러 좀 공방과 언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최고위가 끝나고 한 대표가 말하기를 이러한 어떤 이제 논란은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끌어내리려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친윤계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조사는 끝난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대표뿐이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동명이인이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족 명의로 된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했는지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당무 감사냐 경찰 수사냐 그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자중질환에 놓일 수 있다고 본인도 언급하면서 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복잡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집에 전화해서 배우자분한테 했냐 물어보고 안 했다고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잘못을 하셨으면 저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끌어내리고자 하고 해서 친윤이 쪽에서 공격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친윤이란 뭐 그런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계속 키우는 거는 저는 이런 어떤 갈등 양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요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 친한계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한동훈 죽이기다.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듣고 계시는지요? 뭐 친한계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 글을 올리는데 대통령 임금용 없는 데서는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진짜 문제는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3주나 끌고 있는 게 가장 본질이라고 봐요. 여당이라는 건 뭡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3주씩이나 이 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소위 당내 권력 다툼을 할 때인가. 지금 내수 위기, 환율 위기, 또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제칠 만큼 한동훈 대표 가족의 그 댓글이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참 여당 할 일 없구나.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싸움에 몰두하는구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김 여사의 문자 1심 논란 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싸웠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민생을 언제 챙길 거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김 여사에 대해서 문자를 일십을 하던 말던 뭐 노골적인 비판을 쓰던 말던 뭐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성역입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 가족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법리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한 얘기나 지금 그거 얘기할 때냐라는 것도 일면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세 번째 당 내분이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 이 소위 말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투쟁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지난 1월 달 서천화재 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말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1년 내내 소위 여권이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 뭐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미 뭐 바닥이니까 평가할 것도 없고 미래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당 게시판 논란은 여권 전체의 수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좀 사적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취임 후에 뭐 본인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좀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거든요. 좀 쇄신의 일환으로 봐야겠습니까? 작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앞으로 많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쇄신의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쇄신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기조나 그리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어떤 그 쇄신의 모양새, 어떤 흔적 그런 보이기에 그칠 경우에 결국 그것이 쇄신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지금도 또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공적 시스템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본인도 공적 관리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김 여사는 더더구나 그 소위 말해서 그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고 비선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에 처한 거다. 너무나 당연하고 과거에 했어야 될 일들을 뒤늦게 하면서 그걸 쇄신이라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게 만족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정도를 가지고 쇄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정말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댔던 사법의 칼날만큼 그 잣대만큼 본인들에게 들이댈 것을 그리고 그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쇄신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녹취록인 거, 그다음에 음성이 들었을 때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지엽적이면서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지금 법리적으로 그거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문제냐 아니면 배우자의 문제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사자의 문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 중에서 적지 않은 게 처신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서적인 문제.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사법 현실화가 돼서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휴대전화를 바꾸고자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녹취가 공개됐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7시간 녹취록도 있고요. 최재형 목사와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명태균 씨도 있고요. 결국은 전화 녹취의 음성도 음성이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공적으로 그걸 했으면 더 낫을 것이라는 어떤 판단하에서 첫 번째 어떤 저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쇄신과 변화의 어떤 면모를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